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뇌교육 TV. 네, 오늘 주제는 수렵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역사를 보통 한 30만 년 얘기를 하는데요. 그 30만 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구 역사로 보면 46억 년 중에 완전 끄트머리에 나온 고등 생명체이죠. 그 고등 생명체가 지구촌의 생태계 환경을 뒤바꿨을 만큼 뇌는 창조성의 보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호모사피엔스, 이 현생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뇌의 창조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시간의 흐름이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란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탐험할 만큼의 새로운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이 뇌에 대한 주목을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뇌는 뭐가 바뀌었을까? 네, 지구 역사의 46억 년 중에 호모사피엔스의 약 30만 년의 시간 동안, 그럼 우리가 이제 수렵사회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 인류가 이제 좀 정착한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산업사회, 인류의 이제 물질 문명이 본격화되었던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불과 200년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촉발했는데, 과연 이 뇌라는 거는 수렵 사회와 비교하면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 더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요. 상당수의 질병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시민성 질환, 또 흙을 밟지 않는 세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토피, 천식,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자율신경 실조증, 두통, 불면, 이 비전염성 질환들, 비만, 당뇨,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는 2021세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2001년부터 2015년을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전염성 질환에 주목을 했다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표로 보면 SDG라고 얘기하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네, 17개 항 중에 이 세 번째 항이 건강과 웰빙인데요. 여기에 핵심은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전염성 질환보다 거의 70% 가까이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일상생활의 습관병이죠. 그럼 과연 심신, 몸과 마음의 총사령탑이라고 하는 이 뇌는 뭐가 바뀌었을까? 네, 이것을 조금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의 많은 기능과 구조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출판계의 과학서적 1위가 뇌과학서적인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좀 마크로한 차원에서 과연 인간의 뇌가 바뀐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가장 바뀐 것. 뇌를 단순하게 좀 정의를 하고 지나가면요. 뇌는 여러분들 우리 두개골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뇌 바깥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거죠. 감각 정보를 몸에서 오는 것과 뇌 바깥에서 오는 것을 종합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뇌 바깥에서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일종의 정보 처리 기관인데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 뇌 바깥의 환경이 바뀐 것, 뇌 안쪽이 바뀐 것, 그것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뇌 바깥의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겁니다. 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살아온 거죠? 네, 태양계 안에서, 네,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태양의 주변을 공존하는 지구라는 행성. 그 지구라는 행성은 또 자전을 하고 있죠. 태양의 빛이 오니까 자체로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하나의 행성의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갖고 네, 그 안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그래서 자전과 공존이라는 이 태양계의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적응 진화를 해온 것이죠. 그것이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뇌의 기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뇌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DNA 속에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태어나서 이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나 나의 뇌 속에 있는 나를 만들어낸 그 코어는 네, 인류의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죠. 그 형성의 기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네, 자연빛을 받은 거죠. 태양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그냥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으나 네, 가시광선 영역 바깥이 훨씬 많겠죠. 네, 그렇게 생체 시계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오 클락이라고 하는 이 뇌의 가장 안쪽의 시스템은 핵심이 빛입니다. 자연 빛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99%, 99.9%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폭발적으로 사실 성장을 하면서 농경사회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인공불빛을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24시간 불을 밝힌 시대 과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극히 마지막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컴퓨터라는 걸 20세기 후반, 중반, 후반에 만들어냈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는 개인이 컴퓨터를 소장한 시대,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결된 인터넷 시대, 이동하면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드디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었죠.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수백 배 농경사회에 비교하면 접근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뇌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라고 하는 기제로 보면 가장 큰 뇌 바깥의 변화는 인공빛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인간의 뇌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오랜 시간 자연빛에 적응해 온 겁니다. 그렇게 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뇌의 생체 시계를 비롯해서 자율신경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명체의 핵심이라는 항상성 시스템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인공빛의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란이 일어나겠죠. 지금 왜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죠? 왜 이렇게 두통과 여러 가지 불면을 밤을 지새우는 수없이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비전염성 질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하나하나를 따지자는 게 아니죠. 근본의 인간의 생명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뇌 바깥에 뭐라고 해도 첫 번째 변화는 어둠에서 빛으로 된 세상을 밝힌 겁니다. 뇌는 교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인류의 첫 스크린 세대의 출현, 굉장한 위험성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네, 두 번째 변화는 뇌 안쪽의 변화, 바로 움직임이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입니다. 네, 식물이 아니죠. 인간은 고등 동물이지만 동물입니다. 동물의 동자는 한자로 움직일 동자예요. 영어로는 animal,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인데요. 네, 뇌는 움직이는 거예요.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네, 뇌 본질은 움직임입니다. 동물이니까요.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졌죠. 모션이라는 것이 진화적 관점에서 이 모션, 감정이 출현한 겁니다.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먼저입니까? 움직임이 먼저입니까? 네, 움직임이 먼저죠. 움직임의 진화적 측면에서 몸뚱아리 전체를 움직이고 사지를 움직이고 사지 말단을 움직이는 이 영장류까지의 움직임의 발달, 그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기제를 갖는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또 언어에 대한 기제를 갖춘 동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셀프 컨셔스, 자의식을 가진 네, 고등 동물들이 있는 것이죠. 제럴드 에델만은 네, 의식 모델에서 보면 포유류는 1차 의식을 갖고 네, 우리 영장류는 고차 의식을 갖는다. 이제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핵심은 움직임이다. 그러면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그 마지막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까지 오면서 수렵사회 비교, 뭐 수렵사회는 너무 머니까요. 농경사회와 비교하면 뭐 1000년, 2000년 전과 비교하면 뇌 안쪽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뭐겠습니까? 네, 움직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뇌의 근본 기제가 저하된 거죠. 뇌 바깥은 인공 불빛의 세상이 되고 뇌 안쪽은 신체의 움직임의 기제가 줄어들었다. 즉 이것은 생명 중추의 근본적인 것이 감퇴되고 있다는 것.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든 것이 아스팔트가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 문화가 이루어진 인류 첫 스크린 세대들은 흙을 밟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부모 세대보다 지금 미래 세대, 갓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움직임의 양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근본 기제가 움직임인데 충분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까? 흙조차 밟지 않는 세대가 충분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상호작용을 디지털로 주고받는 이 영상 세대,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네, 그리고 인공 불빛에 기본적으로 노출된 인류의 세대. 지금 인류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출현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뇌 바깥은 인공 불빛이 밝혔고요. 하지만 뇌 안쪽의 핵심 메커니즘은 자연빛에 적응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뇌 안쪽은 움직임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오고 있죠. 어, 좀 굉장한 그 간극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런 그 변화에서 지금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놓고 좀 자녀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예전에는 전교생 중에 그 뭐 ADHD를 비롯해서 뇌전증이나 천식, 아토피,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그룹들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뭐 5%, 10% 가까이 그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이들은 지금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뇌의 근본 기제를 망각한 건 아닌가요? 지식과 학습으로 뇌가 발달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단순히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것을 네,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네,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네, 부모와 선생님들이
눈을 떠야 하는 것은 현재 인간의 뇌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는 조금 부분적인 얘기보다 인류의 뇌가 직면한 좀 뇌 바깥 안쪽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